자, 오늘 볼 명시 기유년 정묘월 갑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생시는 2020년 3월 22일 금요일 날 발생되는 사주명시 경자년 기묘월 갑자일의 어떤 명식이 되겠죠. 자, 같은 점 갑목일간, 그다음에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는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봐야 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양목 대체적으로 대림목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비유를 하는데, 대림목이라고 하는 뜻은 큰 숲을 이루는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게 되면은 큰 나무 같은 거 있죠. 낙낙장송 같은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편백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플라타나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뜻하는데, 을목은 이렇게 대림목으로 비유하지 않고 회목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꽃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을목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뜯어다가 집을 지을 때 쓰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그냥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갑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원래 갑목이 가지고 있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갑목을 추나추동 무조건 동량지목으로 쓰느냐, 그렇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되는 경우, 성목으로 보는 경우, 그다음에 생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목으로 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동절에 성목 다자란 나무로 보는 것이고요. 생목 자라나는 나무는 춘하절 이런 경우에는 자라나는 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예를 들면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이파리가 이제 새싹에 돋으려고 하죠. 지금 봄의 나무는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자꾸 성장하고자 생육하고자 하는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즉 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성장을 하는 나무고요. 여름의 나무도 봄에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운 다음에 그것이 성장하면서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나절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생목이 되는 것이고, 가을 겨울에는 성목이 된다.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추동절의 나무를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춘하절의 나무는 생목으로서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목을 갖다가, 개수는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갑목을 수기 유행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갑목의 꽃과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정화, 임수로서 배합하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수가 있는 것보다는 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개수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병화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병화가 없이 수만 있게 되면 고음 불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 이거는 독양불장이라고 해요. 봄에 나무가 새싹과 꽃을 피워야 되는데 가뭄이 들어서 햇볕은 따뜻한데 물이 없어도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태에서 물은 막 축축하게 있는데 햇볕이 장시간 들지 않게 되면 그 나무는 뿌리가부터 썩어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독양불장,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나무, 갑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화와 수는 동시에 있어 주어야 되는데, 핵심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봄의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봤던 이 명식은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얻었죠. 더 이상 수가 더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금이 있어서 왕은 뭘
극제하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시도 오늘 생시는 뭐예요? 병인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간목이 묘월에 타서 왕하죠. 그 다음에 인시 봐서 간목이 더 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금으로서 간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서 이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간목이 쉬운 말로 예를 들면 목련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목련꽃이 뿌리는 촉촉하고 윤택하고 햇볕이 따뜻하게 되면 목련꽃, 벚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기토가 있는 것이 제가 약간 흠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생시 자체는 병인시가 되면 매우 좋은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같이 보는 요 명식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간목의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이거 격으로는 이제 양인격이 됩니다. 양인격이 되죠. 양인격. 그래서 일간이 매우 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을 쓰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일지 자체에서 오화를 받고요. 오중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뭐예요? 목화통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수만 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사주도 물론 병화는 없다 손 치더라도 매우 좋은 중화를 이룬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유금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금이 됐다라고 하면, 자, 사주의 격을 잡을 때는 항상 월령을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령으로 격을 잡고 나머지 6글자로서 중화를 이루면 되는 것인데,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됐는데 연지에서 이것이 시지에 있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유금이 시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묘유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월령이 묘인데 연지에서 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묘유상충이 되죠. 묘유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묘목도 깨지지만 유금도 같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격국도 깨지게 되고요. 금이 오므로 인해서 이 새싹 봄에 묘월의 묘목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한 그런 큰 나무로도 볼 수 있지만, 봄의 나무는 눈목이라고 했어요. 눈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새싹과 같은 것인데, 금이 오게 되면 그 새싹을 갖다가 다 얼어 죽게 만든다거나 새싹을 새가 다 와서 쪼아버리게 되면 그 나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유상충되게 되는 것 매우 좋지 않습니다. 뭐 오화로서 금을 제할 수 있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요 사주만큼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묘월에 태어나서 오화를 봤는데 묘유충이 돼서 일단 격은 깨져 있고요. 인을 보게 되면 인오 화국이 형성되면서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요거 독양불장이라고 했죠. 수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버려서 나무가 봄에 가뭄 들면 나무가 바짝바짝 마르죠. 이것도 독양불장이 돼서 이것도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 똑같이 정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결코 좋은 생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을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에 해의 뿌리를 두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를 이렇게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오화가 있으니까 수목을 같이 두루 겸비한 사주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병화개수가 아니라 정화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기 때문에 국세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이 사주와는 다른, 이 사주는 3주 안에 금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병인시가 좋았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3주까지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이 안에서 뭐 정묘, 이 병인 정묘, 무진도 마찬가지고요. 기사도 마찬가지고 경호신미가 온다 하더라도 다 수기가 없는 생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기가 들어오는 생시, 뭐 임신계유시도 있겠고, 임신계유시는 임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은데 화를 갖다가 수가 파극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묘유충이 되는 것도 뭐 구제가 되지 않는 생시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만만한 생시 을해시인데 같이 수가 들어오는 생시가 있어요. 이거 어떤 생시? 갑,
갑자시가 되겠죠. 이게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도 되고, 자, 일지에 있는 오와 시지에 있는 자수가 좌오상충도 돼요. 좌오상충도 됩니다. 그래서 좌오충, 묘유충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렇게 사주에서 좌우묘유를 다 갖추는 것을 이런 것들을 사정격이라고 하지만, 사정격이 됐을 때 국세를 잘 갖추게 되면 이거는 부귀가 극품에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품에 이른다고 명리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히 뭐 전직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좌우묘를 다 갖췄다라고 해요. 뭐 물론 이제 그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좌우묘 사정격을 갖추게 되면 부귀가 극품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오늘 요 명식은 묘유충 좌우충이 되게 되면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사지지가 모두 충이 돼가지고 다 깨져버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목도, 간목이 뿌리를 두는 목도 깨졌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자수도 깨졌습니다. 선생님, 좌우충하게 되면 화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좌우상충하게 되면 화가 데미지를 입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유상충하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니까 묘목도 깨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목만 깨지고 100% 화만 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금도 상해를 입는 것이고요, 수도 상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불에다가 물을 부어서 불을 끄지만은 물도 뜨거운 열기에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격이 되는데, 이렇게 좌우충 묘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건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에 묘에 뿌리를 둘 수 없겠고, 그 다음에 화도 오화가 깨졌으니까 이 정화도 뿌리가 날아간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수도 좌우충 돼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도 배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정관도 깨졌기 때문에 명예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가 을축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을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유축 회금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자축 합도 할 수 있겠고 축호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축 합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있던 수기마저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을축대운 중에 신미년이 오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이 뭐 오미합도 되고 묘미합도 되지만은 일단 육합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 화는 왕해지게 되고 자축합은 또 토로 화하게 되니까 사주 전반적으로 수기가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수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신장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장은 우리가 콩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콩팥.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시력이라든가 청력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주 상담했는데 어떤 사주, 그것도 간목 일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주가 수기가 매우 부족하고 토가 좀 많은 그런 사주 국세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짚고 이거 수기가 약하니까 이거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는 당뇨병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당뇨 합병증은 시력, 청력 다 골고루 5만 가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큰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에 해당이 되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뭐 병인대운 뭐 좀 어떻게 좀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을축대운 중에 신미대운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화토가 왕해지죠. 그러면 수기가 많이 파극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로 인해서 신장 콩팥이 많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화하고 수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이 깨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지전충으로 해서 수도 깨지고 화도 깨지고 목도 깨지고 금도 깨진, 목화 금수가 모두 깨진 사주가 돼서 매우 안타까운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사주 특징적인 사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봤던 명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죠.